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긴 다를까 오늘도 똑같은 시간에 또 일어나 똑같은 커피를 마시고 똑같은 길을 걸어 넓고 커다란 집에서 책을 읽으면 비싼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면 조금은 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을까 조금은 아나타가 와타시に昨日食べた昼食を切ったら多分少し悩んでおととい食べた定食を話すよ설레이는 마음은 영원하지 않아 그걸 안다는 게 뭐가 중요한 걸까 또 다른 노래를 찾다가도 또다시 희미해져 와. 와우. 스고이. 이거 중간에 일본어죠, 일본어. 아, 네, 맞습니다. 제목부터 소개해 주세요. 제목이 네. 어제 먹은 점심을 묻는다면이고요. 네. 혹시 뭐 드셨어요? 전김밥. 이게 보통 회사에서 우리 어제 뭐 먹었지? 이게 맞아요. 많이 묻곤 하잖아요. 근데 항상 어제 먹은 게 뭔지 기억이 안 안 나더라고요. 이게 항상 이게 똑같은 일상이 패턴으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는 뭐 먹었는지도 기억 안 나고 약간 그런 일상의 지루함을 담은 노래입니다. 와, 이제 윤미님이 해외 진출하시려고 외국어를 손대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그 가사를 적어놓은 걸 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일본을 다 한국어로 적어서 불렀거든요. 저는 무슨 네. 중간에 이거 뭐지? 내가 귀가 안 들리나? 팝하고가 요즘에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난 우리 틱톡 노린 줄 알았어. 틱톡. 아니 뮤직비디오 이런 것도 있다고. 맞아요. 유튜브에서 이제 채널 갖고 계시죠. 와. 네, 미은서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좋아요. 조떼꾸알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아, 그래요? 좋아요, 조떼. 댓글. 저랑 랑님은 그래도 언니들에게 인사를 자주 했었는데 또 유미님 그리고 프리님은 우리 4개월 만이죠? 두 분 근황. 눈이 왔어요 또. 우리는 항상 이 녹음을 눈 올 때쯤 그때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아요.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눈사람의 어. 계절에 우리가 그래서 또 항상. 별명을 또 눈사람이라고 지어드렸는데 맞아요. 하필 또 이런 날 또 만나게 되네요. 네. 여러분의 눈사람 프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또 출몰하고 계시던데 전국 방방곡곡으로. 제가요? 그래서 보니까 눈사람님은 뭐 여기저기 좀 다니시는 것 같고, 네. 네 유미님은 저는 노래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쵸. 하루하루 좀 반복되는 네. 일상으로. 네, 특별한 일 없고 그냥 회사 와, 근데 다니고. 2021년 우리 다 그러지 않았을까 진짜. 네, 맞아요. 작년에 저희 마스크 맞아요. 끼고 녹음했었죠. 녹음했잖아요. 네. 그게 또 올해까지 이어질 줄은 전 진짜 몰랐어요. 네, 그때 노트북 녹음하면서 서로 이제 쌍욕하고 아니 서로라고 하지 마. 나만 쌍욕 들었어.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올 마지막 주를 올해 마지막 날이죠. 그쵸. 이 방송이 나가는 날이 31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뜻깊네요. 31일을 이렇게 윤미님, 프리님, 셜록님과 함께 하다니 저에겐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영광일 거예요.
이런 형식적인 사람들.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이야기 준비해 볼까요? 오늘의 이야기도 와, 출발. 중간에 멈칫했어요. 네. 12월의 마지막 날, 2021년의 마지막 날 트렌드 코리아 2022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한 해의 마무리 그리고 또 네. 다른 한 해의 시작은 이거 딱 그렇지. 트렌드 코리아와 함께 와, 하잖아요. 너무 충격적이네요. 2020을 한 게 진짜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1이에요. 맞아요. 네, 그렇죠. 저희가 2022를 2021년 1월에 같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올해가 15번째 트렌드 코리아가 출간된 지 15번째 해고요. 올해는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2022년 거 키워드를 저희가 하나씩 선정하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뭘 할지. 5개 정도 갖고 고민을 했거든요. 공감되는 게 되게 많았죠. 음.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작년에 나온 트렌드 코리아 2021은 저는 살짝 그 전년도랑 좀 비슷한 느낌이 맞아요. 있어가지고 겹치는 느낌이다. 새로울 게 조금 없는 것 같아. 그런 생각했는데 요번 책은 재밌습니다. 네. 저 사실 예측을 못했어요. 왜냐면 2022가 나오는 시점에도 사실 우리는 아직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뻔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뻔하지가 않고 너무 세분화돼 있어요. 내용 맞아요. 자체가. 네. 그리고 올해는 원래 이전에 전년도에 다뤘던 키워드를 그냥 순서대로 쭉 열거해서 전반전을 집필을 했다고 하면 올해는 그렇게 집필하지 않고 좀 전체적으로 변화하는 내용들을 카테고리를 따로 나눠서 그 안에 들어가는 키워드들 거기에 해당되는 키워드들도 따로 묶었어요. 그래서 좀 더 변화가 더 제가 볼 때는 좀 효율적으로 잘 집필이 된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고 두 분은 또 어떻게 읽으셨나요? 이 트렌드 코리아 2022. 네,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코로나가 계속됐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게 있을까? 이번에 트렌드 코리아 쓸 때 참 힘들었겠네. 막 약간 이렇게 했었는데 막상 열어보니까 또 새로운 것들 어떻게 잘 담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다른 느낌의 트렌드 코리아를 읽을 수 있어서 좀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음과 동시에 정말 이제 우리가 되게 파편화돼서 각자 살아가는 삶이구나라는 게 모든 챕터에서 느껴져서 조금 씁쓸함도 있기는 했어요. 모든 챕터에서 대부분이 개인이 하는 행동들을 위주로 소개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구나 하는 새로운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게 제목이 타이거 오버캣. 네. 시더라고요. 네. 근데 잘 껴맞췄어요. 근데 좀 캣 괜찮지 않나? 좀 이런 생각도 하고 이 단어 네. 만들려고 어떻게 이렇게 배치를 그러니까요. 했을까요? 이거 항상 볼 때마다 매해 이게 가장 힘든 일 같아요. 맞아요. 이분들의.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조금 세상과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작년 올해 이렇게 코로나 되면서 비대면으로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지자체 다니다 보니까 대면으로 계속 일을 했어야 됐고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집단이다 보니까 똑같았었거든요, 일상이.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이야기로만 들었던 것들 예전에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내가 경험한 것들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제가 들은 것들이 많아서 내가 좀 세상과 조금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요? 라는 겁이 좀 나기도 했어요. 맞아요.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 사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온라인의 시대가 왔잖아요. 저희 네. 사실 연말 파티도 저희 살롱에서는 연말 파티도 랜선으로 했습니다. 랜선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물론 만나서 너무 반가웠지만 사실 풀리지 않는 갈증이 있어서 사실 저는 맞아요. 오픈 모임이나 면대면을 너무 사실은 선호하는 편인데 앞으로 사회는 더 이렇게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근데 과연 내가 이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을까?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저는 무서워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괴리감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아마 그 뒤에서 우리가 후반전에서 이야기할 때 뭔가 좀 같이 나눌 고민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떡하냐로 끝나는 거 아닐까? 나는 도태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럴 수 있을 것 포기하자. 같아요. 그럼 우리가 오늘은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전반전은 띵. 저희가 라운드 1. 라운드 원. 저희가 올 1월에 트렌드 코리아 2022를 같이 읽으면서 각자
올해 키워드를 꼽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나왔던 키워드가 자본주의 퀴즈, 레이블링 게임, 거침없이 피보팅. 네. 이렇게 3개의 키워드가 나왔어요. 3개의 키워드가 나왔던 이유는 저희가 유미님하고 제가 겹쳤기 네, 때문이죠. 맞아요. 그렇죠. 네. 네, 두 분이 같은 키워드를 꼽아주셔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과연 이 3가지의 키워드가 얼마나 잘 통했는지 올해 네, 서로 강력하게 어필을 해주시고 어필해요? 포기하겠습니다. 표를 가장 많이 많은 분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일단 상품 먼저 상품을 봅시다. 공개를 해야지 네. 내가 어떻게 좀 생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상품은 애정 이런 거 안 돼요. 카카오 이모티콘. 카카오 이모티콘? 네, 기프티콘 아니고? 이모티콘. 돈으로 주면 안 돼요? 기프티콘으로 주면 안 돼요? 요즘 카카오 구독, 이모티콘 구독을 쓰는 시대에 아 정말 진짜. 이모티콘을 정말 선물로요? 죄송하지만 프리님은 이모티콘 안 쓰는 거 아시죠? 짤로 주세요, 짤로. 맞아요. 저는 이모티콘 안 써요. 남의 이모티콘 캡처해가지고 보고 오려서 써요. 막 되게 짠하다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파. 아 진짜. 진짜 절약 정신이 아주 투철해가지고. 자본주의 퀴즈. 알겠어요. 아 제가 그럼 우리가 1등이다. 네. 어쨌든 좀 더 고민해 볼게요. 소정의 상품이지만 소정 플러스 좀 더 나아간 네, 좋은 상품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자본주의 퀴즈. 네, 자본주의 퀴즈 랑님이랑 제가 고른 키워드인데요. 이제 자본주의 퀴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보자면 자본주의 시장을 이제 이미 체득한 상태에서 이미 자리 잡았을 때 태어난 세대를 일컫고요. 돈에 대한 욕망을 숨기는 게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솔직히 드러내고 또 소비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세대를 말합니다. 네. 저는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사실 자본주의 퀴즈 이 경향이 되게 가속화되고 있는 거라고 느꼈어요. 먼저 2021년 부동산 가격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네. 저도 집이 없는 1인으로서 아, 이게 돈을 번다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면서 오히려 내가 노동을 해서 번 돈이 되게 무가치하고 너무 소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월급 빼고 다 오른 기분. 맞아요. 진짜 그래서- 박탈감이 너무 컸던 것 같아. 네, 그래서 허탈함도 크고, 근데 그와 동시에 굉장히 돈에 대한 집착이 저도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뭘까 좀 생각이 많아지기도 하고, 이래서 버는 돈으로는 아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맞아요. 저도 뭐 비트코인, 주식, 뭐 비트코인도 하시나요? 코인을 얼마 전에 좀 구매해봤어요. 좀 얼마 이따 좀 전에요? 해봐야겠네요. 네,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은 최근에 많이 떨어졌을 때. 그렇지. 네. 자 얘기 좀 나중에 하고 가요. 그렇죠. 너무 소박하게 구매를 해서 그래서 돈을 오히려 집착하게 되는 그런 풍조가 있지 않았나. 맞아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약간 이야기를 추가하자면 저희가 작년에 이 주제를 가지고 했던 얘기들이 기억나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사실은 어른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는 돈 쫓지 마라, 돈 밝히지 마라 이런 거 항상 듣고 자랐는데 그치. 지금은 거의 뭐 X세대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 가르치면서 정말 경제관념을 확실하게 가르치고 주식 같은 채널도 같이 구독하고 증권 계좌도 파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 저희가 선정했던 키워드가 너무 2021년에 강력했다고 생각했던 게 2021년 장시가 너무 좋았잖아요. 주식 장시가. 맞아요. 근데 그때 뭘 해도 사실은 다 올라갔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다 보니까 짜투리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20, 30대들이 다 주식시장에 몰려와서 너도 네. 나도 정보가 없어도 이거 넣고 저거 넣고 음. 삼전은 오른다. 무조건 투자하는 약간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거를 2021년에 금융시장의 트렌드로 바뀐 게 금융시장들도 이제는 2030 약간 MZ세대를 타겟층으로 해서 상품들이 다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신한금융투자 책에 나오는데 2021년 상반기에 계좌 개설 주식투자 40만 명 가운데 60%가 20대 30대래요. 그거 엄청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와 진짜 우리가 뽑았던 키워드가 제일 강력했다. 그러네요. 이러면서 확실히 진짜, 데이터로 이렇게 증명을 해주시니. 그렇죠. 정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또 근데 이거에 맞춰서 계속 사실 우리는 정말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고 앞으로 사실 계속 자본주의에 살 거기 때문에 이
모든 트렌드나 뭐 금융시장의 트렌드 자체가 다 상품도 그 짜투리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걸로 엄청 다변화가 되고 있고 사실 되게 우려하는 부분들도 많이 생겨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공부를 왜 하냐 서울대를 왜 가냐 돈을 벌지 부동산 사지 그래서 사실 이게 부의 세습이 될까봐 사실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커지는 것도 있을 뿐더러 또 이제 돈을 벌면은 무분별한 투자를 할 것 같아서 사실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요거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방침은 꼭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2020년 걸 다시 한번 봤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자본주의 퀴즈란 말이 너무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 한정된 자본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세대를 우리 사회를 이끌어야 되는 그런 사회가 오면은 그때는 사회가 어떻게 변할까? 조금 그런 두려움이 좀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장 가슴 아픈 키워드가 아니었나. 되게 신기한 게 그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을 봐도 왜 구축 그래도 조금은 저평가되었다라고 보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은 2030 세대가 싹 쓸어갔다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그 얘기를 자본주의 진짜 많이 퀴즈에 들었어요. 한 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표는 주지 않겠지만 든든하네요. 네. 아주 그래도 우리 공감되는 부분들은 같이 얘기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게 어떻게 해서든지 진짜 연끌해가지고 그래서 기사 보면은 2030 아파트 구매에 대한 그런 폐단 같은 것들도 계속 기사화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 이자가 이율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네, 내년엔 더 오른다고. 네, 내년에 더 오른다고 하고 하는데 과연 그 시기에 그 이자를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버틸 수 있나? 이런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자본주의 퀴즈 나는 20대 때 사실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살았었는데 청약 이런 것도 요즘 친구들은 대학교 친구들은 네. 네. 진짜로 아예 빠삭하게 알고 있고 그럼요. 그리고 제 또래 친구들이 결혼을 했을 때 돌이나 이럴 때 애들 이렇게 주식을 아예 네, 맞아요. 돌잔치 때 맞아요. 받았던 그 금을 팔아서 주식으로 우량주 같은 거를 하나씩 사놓더라고요. 근데 요새 그 청약 통장은 10대들도 다 갖고 있어요. 만들 수 있어요. 다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진짜 아까 뭐 랑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들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저도 자본주의 퀴즈는 진짜 공감을 하죠. 공감하죠.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프리님이 선정했던 약간 그 키워드도 레이블링 게임. 네. 와닿았어요. 저는 와닿기만 했어요. 와닿았어요. 저는 사실 레이블링 게임이 처음에 올해 너무 연관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 트렌드 코리아 2022 보면서 가장 큰 주축을 이루는 어떤 그 키워드 그거와 굉장히 맞물려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레이블링 게임 제가 선정을 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2020 때 2021 아니 2020 때 2020. 멀티 페르소나 맞아요. 네, MBTI로 네. 하셨어 그때. 네. 그 멀티 페르소나에 이은 게 2021의 그 레이블링 게임이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 멀티 페르소나에서 다양한 자신의 모습에서 이제 하나의 나 진짜의 내가 뭘까 이러면서 이제 라벨링을 했죠. 자기 스스로. 그렇죠. 나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런. 근데 예전처럼 뭐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뭐 앉아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게임처럼 그리고 심리 테스트나 아니면 MBTI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고 꼭 마지막에 이런 게 있어요. 공유하기. 네, 맞아요. 그걸 통해서 서로 친구에게 공유도 하면서 나는 이거야, 너는 뭐야 이렇게 하면서 한 게 레이블링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MBTI 이거 아직까지 계속 살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아니 진짜로 어마어마하거든요. 진짜 많이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듣는 게 MBTI가 뭐냐고. 그렇죠. 네. 그래서 성격 나랑 누가 맞는지 그럼. 이런 거 엄청나게 찾았어요. 그리고 궁합표도 있잖아요. 네. 네. 자본주의 퀴즈 모르는 분은 있지만 MBTI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레이블링 게임은 모르시지 않을까요? 맞아요. 레이블링 게임 영어라서 모르는 거야. 영어라서. 아니 저도 너무 공감되는 게
MBTI 가지고 이야기해도 반나절은 할 수가 있어. 유튜브를 맞아요. 보면은 그런 채널이 아예 있어요. MBTI로만 만드는 그쵸. 그런 그리고 뭐 유튜브 채널도 궁합도 MBTI로 엄청 가지고 소셜 미디어 엄청 많거든요. 그 사람 성향 파악하는 거를 유튜브 MBTI 성향으로 보고 파악하는 거야. 마치 진짜 MBTI가 모든 사람을 정의하는 것처럼 예. 전 나름 되게 핫한 키워드였다 생각해요. 엄청 핫하죠. 근데 핫합니다. 약간 굉장히 씁쓸한 키워드인 게 사실 우리가 이 MBTI 집착을 하게 되는 게 예전 같으면 우리 다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다 이제 사회생활하고 뭐 부딪히고 싸우고 약간 좀 다듬어지는 그게 있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알 길은 MBTI. MBTI밖에 없어. 근데 나 이게 혼자 날 알아가야 돼. 되게 재밌는 게 저랑 뭐 누군가가 MBTI가 같다고 해도 사실 성향이 되게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그냥 MBTI가 없을 때는 그냥 조금 나하고 성향이 어. 다르구나 생각했는데 지금은 MBTI가 같은데 왜 달라 왜 우리가? 달라? 약간 맞아, 이런 맞아, 식으로 역으로 아니야 또 이런 게 있잖아. 그거 퍼센테이지가 누구랑 그러니까 비슷비슷해서 그래 막 이러면서 진짜. 그래서 저도 레이블링 게임 강력하게 주장할 만하다. 네. 하지만 거침없이 피보팅에 비하면 거침없이 제가 올 1월에 소개할 때 제가 꼽았던 키워드가 거침없이 피보팅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올 한 해 아주 핫한 키워드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나는 자본주의. 레이블링 게임. 아 그래요. 네. 거침없이 피보팅은 이제 코로나19가 닥치면서 사업을 빠르게 전환하는 말을 일컫는 용어로 새롭게 만들어낸 용어였죠. 그냥 생각해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TV를 워낙 OTT 서비스가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 TV 엄청나게 큰 자본을 들여가지고 런칭을 했죠. 그리고 여기 책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버가 원래 호출 택시였잖아요. 네. 그런데 배달 사업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 디즈니 플러스. 네. 네. 디즈니 플러스 요즘 핫해요. 요즘 핫합니다. 핫하죠. 한국에 이제 막 상륙을 했잖아요. 저희 언니가 아이를 키우는데 저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최근에 다른 건 물어보지도 않아. 신상도 물어보지 않는데 너 디즈니 플러스 채널 가입했니? 따르릉 너 가입했니? 그러니까 아이를 둔 부모들은 그게 애니메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콘텐츠가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만 맞아요. 하루 종일 보여줘도 맞아요. 애들이 눈을 뗄 수가 없대요. 애들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덕후들 있잖아요. 덕후들 제 있죠. 주변에도 한 명 있어요. 그분들은 디즈니 플러스 되게 좋아하더라고.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아니 코인 노래방이 엄청나요. 스터디 룸으로 맞아요. 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방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도 하고 영화관 같은 경우에도 영화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 닌텐도 같은 거 가져와가지고 네. 거기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한다거나 맞아. 해외 여행을 못 나가니까 맞아. 투어리스트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맞아, 쭉 맞아. 소개해주는 것처럼 박물관, 정말 내가 현장에 외국 박물관. 외국 박물관도 그대로 비춰주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코로나 시기에 사업 전환 다각도로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올 한 해 동안에 강타했다. 전국적으로. 강타해. 저는 그래도 자본주의만큼 사실 우리의 가슴을 두들겼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직 제가 피보팅을 못해서 그런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 레이블링도 안 하거든. 하지만 자기가 꼽은 키워드가 아닌 다른 키워드를 꼽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투표는 공정하게 진행을. 그럼 저희가 너무 불리한 거 그렇죠. 우리는 아니죠. 두 표니까 우리는 아니죠. 불리하죠. 둘이서 이제 이 키워드를 선택할 수도 있지. 그렇지. 그러면 제가 빠져야죠. 키워드 3개를 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게 되게 그렇게 진심인데? 이게 그렇게 대단하다고? 가볍게 좀 이모티콘을 그렇게 받고 싶다고? 나 이모티콘 받고 싶어요. 그럼 나는 그거 쓰면 나는 캡처해서 쓸 거야. 그러면 정해진 건가요? 그거 아시나요? 피보팅은 선택되면은 자기가 자기한테 아 그러네. 내가 나한테 선물해줘야 되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은 언니들이 생각하는 올해의 키워드 꼽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자본주의 퀴즈. 자본주의 퀴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자본주의 같은 아니 사람. 근데 정말 장난이지만 지금 언급했던 키워드들이 다 너무 네, 2021년에 맞아요. 다 축이었어요 진짜. 너무 신기했어 근데. 네네네네. 그래서 왜 이렇게 뭐야? 넘어가지? 무시하는 거예요? 아 네. 네. 나 캡처해서 써야지. 네, 저희가 올 초에 선정했던 키워드는 자본주의 퀴즈가 선정이 되면서 네. 나중에 제가 카카오 임티를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소감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두 분의?
저는 정말 정말 이런 영광이 저에게 있을지 몰랐고요. 진지하네요. 어머니 감사드리고 이모티콘 열심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캡처 꼭 해주세요. 이모티콘 고를 수 있어요, 근데? 아 이모티콘요? 아니요, 제가 그냥 랜덤으로. 뒤에 이상한 거 보여더라고요. 네, 그러면 2022년의 트렌드 전망으로 넘어갈 텐데요. 요번 책에서는 타이거 or 캣이라는 부제를 달아서 나노 사회, 머니러시, 득템력, 러스팅 라이프, 헬시 플레저, 엑스틴 이즈 백, 바른 생활 루틴이, 실제감 테크, 라이크 커머스, 내러티브 자본. 이렇게 내년의 트렌드를 전망한 키워드를 선정을 했습니다. 2022년이 검은 호랑이 그쵸. 띠잖아요. 네, 네. 검은 그러니까 호랑이가 되는 것인가, 고양이가 될 것인가. 뭐. 기대가 되네요. 참 잘 지었어. 말을 너무 잘 근데 지어. 호랑이 나는 고양이도 좋은데. 네, 저도요. 저도요. 나도. 뭐든 되면 좋겠네요. 근데. 네. 네. 그래서 언니들이 선정한 키워드 하나씩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나노 사회를 선정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레이블링 게임이랑 조금 맥락이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2022년 트렌드의 가장 주축이 되는 별이가 되는 게 나노 사회였어요. 그게 그래서 끼리끼리 모아 이제 뭐 사람들이 개인주의라고 했지만 사실 지금만큼 나노 사회라는 게 더 쪼개져 개인주의를 더 쪼개서 끼리끼리 뭉친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즘에 저도 느끼는 게 뭐 취미나 지역 이런 걸로도 많이 뭉치잖아요, 사람들이. 저는 이거 되게 많이 체감하고 있기도 한 것 같아요. 특히 그 MZ 세대들 주변에 네. 많거든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내가 얘들아 요즘 트렌드가 뭐니? 이러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가 모르는 게 나의 트렌드다. 그러니까 서로가 그 트렌드를 몰라야 된대요. 그게 트렌드라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와, 이러다가 진짜 하도 나노처럼 쪼개지고 나까지 쪼개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긴 네. 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첫 장 보면서 와, 나는 기성세대가 맞구나라고 느꼈던 게 첫 장에 딱 펴면 이게 나와요. 가게 주인이 나를 알아본다. 딴 데 가야겠다. 그거 나 완전 공감했는데? 네, 저도. 아, 그래요? 그건 나는- 성향일 수도 있을 것 맞아. 같아요. 성향. 네. 나는 빨리 가게 주인 친해져갖고 서비스 받아야 되니까. 저는 그냥 몰랐으면 어. 좋겠어요. 아는 척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게 주인도 안다고 말 걸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세대도 있는데 개인적인 성향도 좀 네,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게 더 큰 것 같아요. MBTI? 네, 저도 나노사에 이게 굉장히 공감했던 것 중에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거 트렌드를 모르는 게 요즘의 트렌드라고 요즘에 그 유튜버들이 진짜 많잖아요. 네. 저 보다 보니까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를 남자친구는 아예 모르더라고요. 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을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약간 승원스나 막 유튜브처럼 좀 재밌는 좀 유튜버들 많이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는 아예 그분들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같으면은 연예인이라면 사실 누구나 알아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치. 근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뭐 몇백만 구독자를 가지고 막대한 돈을 벌고 있어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절대 모른다는 거죠. 네, 그게 저는 조금 되게 좀 무섭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네. 음악에서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그래요. 예전에는 음악을 뭐 각 그 플랫폼을 되게 비슷하게 썼거든요. 근데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플레이리스트로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듣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노래가 겹치는 게 거의 많지가 않고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이게 공통점? 접점이 너무 없어지고 있구나. 그런 거 어떻게 많이 보면 느껴요. 되게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로 가는 거라서 바람직해 보이긴 한데 우리가 소속이 이제 좀 약해지고 선호의 시장으로 가는 거니까 모르겠어요. 더 세분화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유튜버를 안 해요. 유튜브를 보는 게 조금 시간 낭비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네이버 검색을 합니다. 근데 뭔가 할 때 요즘에는 카카오 같은 채널을 봐도 제가 정보를 검색하면은 이게 유튜브로 항상 연결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게 주저리 떠드는 게 싫어갖고 정리가 돼 있는 그냥
텍스트로 보는 게 너무 편하거든요. 근데 요즘 세대는 또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저한테 가끔 저도 이제 20대들을 많이 만나요. 일을 할 때. 근데 이 채널 아냐고 이 유튜버 누구 아세요? 네. 처음 들어보거든요. 처음 들어보는데 이제 그들은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OTT도 되게 시장이 여러 개가 생겼잖아요. 뭐 애플 TV도 나왔고 후방 TV도 나왔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오리지널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 채널 가입자들만 볼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채널들이 있는 거, 방송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OTT나 뭐 그런 SNS 이런 것들이 음. 취향에 따라서 추천을 해주잖아요. 네. 카테고리 알고리즘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알고리즘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사실 추천을 좀 여러분한테 받았던 드라마가 술꾼. 아, 그거 재밌어요. 도시 여자들. 어. 네. 근데 이제 그게 티빙에서 하는 네.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추천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거 이걸 보기 위해서 티빙 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 약간 이런 게 생기면서 또 그들만의 또 이제 그게 또 채널이 생기는 거고. 네. 좀 이런 게 좀 전 많이 신기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영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어서. 근데 또 트렌드 따라가려면 그것도 트렌드인 것 같아요. 라디오를 맞아. 듣는 사람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저는 네. 되게 하는 라디오 것들이 좋아해요. 또 근데 저는 나노 사회에 좀 허와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근데 네.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아는 게 전부. 네. 내가 아는 게 가장 정확한 거. 맞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들이 점점 굳어지는 것 같은.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 안 그렇지. 들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정치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게 파편화돼가지고 왜 자기 정치 성향에 맞춰가지고 추천 영상들이나 이런 거 뜨잖아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컨텐츠를 볼 수조차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관심도 가질 수가 맞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만 모시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어요. 예전에는 진짜 내가 싫든 좋든 나와 취향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조금은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다름에 대한 걸 존중보다는 그냥 뭐랄까 무시? 방임?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만나서 얘기하기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끼리와의 대화가 정답이냐?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고집보단 아집 이런 것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립이 되는 거죠 이제. 고인물.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는 걸 나노사회 블루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나노사회 블루에서는 결국 우리가 가장 지향해야 되는 부분이 공감 능력을 키우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영역 혹은 나랑 좀 다른 영역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감의 폭을 넓히는 거. 그럴 수 있지. 그건 정말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키울 수 있을까요? 키울 수 없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키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살을 맞대는 약간 그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참을성이라는 걸 어떻게 사회생활도 통해서 뭔가 키우게 되고 하여튼 그게 가능했던 세대지만 지금 세대들은 사실 그게 굉장히 기회가 적다고 생각해서 과연 이 공감 능력을 학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양육할 때 가능하지 않을까요? 너무 이제는 외동? 그게 잘하는 분들이 많아서 결국에는 주변에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누군가가 사회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도 분명히 어디선가 영웅이 나타날 겁니다. 저도 이렇게 문명이요? 새로운 문명이 나타나야죠. 그냥 부정적인 전망만 하진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그래도 뭔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제도적으로든 어쨌든 사회적인 분위기라든 어쨌든 저도 이제 30대 중반이니까 기성세대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애기들하고 대비했을 때 저희가 좀 뭔가 그런 기반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정말 그러길 고민해보는데. 기대해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두 번째 키워드는 제가 선정한 헬시 플레저인데요. 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즐겁게 하는 건강 관리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건강 관리 그러면은 중장년층의 장년층의 뭔가 관심사였다면은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특히 젊은 세대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졌어요. 진짜 많이 맞아요. 늘어났어.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옛날에 건강 관리하는 것처럼 뭐 식단 관리하는 것처럼 뭐 절제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관리가 아니고 우리가 뭐 환경 보호하는 것처럼 이제는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가 트렌드가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10대를 만나든 20대 만나든 30대를 만나든 뭔가 식단 관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식단 관리라는 게 물론 살을 빼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의 관심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를 좀 저변을 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는 거는 뭔가 식품 시장이 굉장히 다변화됐어요. 뭐 저칼로리, 뭐 곤약, 쫀득이, 다이어트 식단, 젤리, 식단 그리고 많이. 우리 얼마나 그 닭가슴살 누르면 얼마나 많은 사이트들이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식품들이 나타나고 뭐 두부로 만든 케이크, 뭐 비건 음식이며 그러니까 엄청 식품 시장이 다양해진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만한 뭐 선택 시장도 굉장히 커지고 근데 그 말은 수요가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공급도 그만큼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20대들도 보면은 우리 사실 옛날에 먹을 거 살 때 맛있으면 샀잖아요. 근데 이제는 애들이 현명한 소비자가 돼서 그 성분표를 보고서 분석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고르는 시대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는 관리가 애들이 라이프가 됐다라고 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 보면은 헬시 플레저를 추구하는 방식이 이제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내가 했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내가 한 것처럼 건강하고 맛을 동시에 추구하는 이 식단 관리가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정말 피로 관리, 뭐 숙면 잘하고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게 제가 뭔가 피곤해 그러면은 친구들이 베개를 추천을 해줘요. 야, 너 베개를 한번 바꿔봐. 맞아. 근데 그게 브랜드가 사실 또 되게 여러 개고, 뭐 매트리스 얘기도 나오고, 야, 옛날에는 사실은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사실 이런 대화를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는 시장이 그만큼 커지다 보니까, 와, 이런 관리. 근데 마지막에 저는 사실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도 더 중요해지고 세분화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멘탈 관리.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멘탈 관리가 사실 이 나노 사회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불안함 속에 항상 살잖아요. 그래서 이 멘탈을 관리하면서도 또 이제 거기서 위로도 받고 재미를 추구하려는 이런 게 항상 있다 보니까 이게 이 시장이 정말 또 되게 다양화가 되고 다각화가 되고 다변화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이 시장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아까 말한 공감 능력을 그쵸. 어떻게 보면 돈 주고 근데 웃긴 거는 내가 공감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감을 받기 위한 위해. 사실 이런 거기 때문에 약간 접근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가장 큰 게 아까 말씀하신 레벨링 게임처럼 운세 같은 거 보는 것도 사실 이 멘탈 관리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타로 시장이 정말 커졌대요. 요즘에 타로 유튜브로 보는 거 아세요? 유튜브로 많이 맞아요. 보잖아요. 제너럴 타로. 네. 저는 항상 엄청 유명하던데. 나는 기성세대다 보니까 이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근데 나도- 중독성 있다니까? 그게 저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너럴 타로 진짜 많이 해봤는데 네. 처음에는 호기심이 했어요. 이게 진짜 맞나? 근데 신기하게 뭐 자꾸 맞는 맞는 거예요. 거야. 그래. 이게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였냐면 되게 애매한 게 안 하고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 이런 걸 했는데 너무 맞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거 좀 할만하다. 그래서 약간 고민되고 막 경험을 해보면 네, 좀 깨지는 고정관념들이 있는 것 같아. 있어. 유튜브로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방식이? 예를 들어서 자기 그 타로 하시는 분이 네. 5 묶음을 뽑아요. 그래서 번호를 매겨서 그거를 뭐 잠깐 시간을 줘서 뭐 고르라고 하고 그 카드를 원하는 카드 고르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를 순서대로 그냥 해요. 해석을. 그것만 볼 수 있게끔. 되게 신기해요. 한번 보세요. 유튜브 들어가서. 근데 희한하게 맞아.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채널들이 저는 사실 막 자주 찾진 않지만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은 너무 사실 감사한 거죠. 이게 정말 시대에 정말 트렌드에 맞는 참 시장인 것 같고 요즘에 또 책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동호회인데 물멍, 불멍 이제 이런 걸 함께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우리가 말로 풀어내고 공감받을 수 있는 거는 사실 조금 한계가 있지만 제일 좋은 건 사실 나 혼자서 사실 풀어낼 수 있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나 혼자 너무 외로우니까 다 같이 나 같은 사람들을 찾아갖고 가만히 앉아서 그걸 보면서 내가 정화를 하는 거 뭔가. 그거 유튜브나 OTT 그 프로그램에 있어요. 불멍. 그냥 불멍 사진이 그 불멍 영상이 있어요. 네, 그리고 노래 나오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다들 나노 사회라고 해도 음. 외로운가 봐요. 혼자서 하는 그쵸. 것보다는 왜냐면 거기 또 채팅창에 또 음. 글이 계속 또 올라오더라고요. 왜 왓챠에서도 저는 이게 기가 막힌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게 같은 시간에 동시에 아, 네, 영화 맞아요. 볼 수 있게 접속해가지고 와. 대화하면서 보잖아요. 와. 그래서 공포 영화 같은 거 음. 그런 거 혼자 보기 무서우니까 음. 같이 동시에 접속해서 보고 무서우면 무서운 거 같이 표현하고 서로 같이 보고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뭔가 온기는 되게 나누고 싶은 네. 거야. 근데 그거 해보셨어요? 그거- 저는 안 해봤어요. 저는 사실 그거 좀 네. 좋아하는 드라마 볼 때 자주 했거든요. 오. 그저 갯마을 차차차 한창 홀릴 게 있는데 거기 시청자의 갯마을 차차차 너무 귀여워. 실시간 그게 있어요. 근데 너무 웃겼던 게 거기서 우리가 씬 바이 씬으로 계속 분석하면서 키스해 막 이러면서 같이 보는데 공감이 형성되니까 확실히 드라마가 더 재밌고 그렇죠. 좀 있더라고요. 그런 장르가 있는 것 같아. 같이 이야기했을 때 더 재미가 느껴지는 네. 장르. 그리고 꼭 실시간으로 보지 않아도 제가 제 방으로 나중에 뭐 OTT 서비스로 그걸 본다고 해도 그때 실시간으로 했던 그 채팅창이 남아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걸 따라가면서 같이 보면서 보는 거죠. 아. 네, 그것도 꽤나 재밌더라고요. 오.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사실 키워드를 선정한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지금 가장 많이 여러 세대들하고 소통하고 있는 방식이 뭘까? 주제가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게 옛날에는 제가 제 나이 또래나 그 이상의 분들을 만나면 건강 얘기를 정말 많이 해갖고 그쵸.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게 야 우리 늙었나 봐 맨날 우리 이런 얘기만 해 건강 얘기만 해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20대들을 하고 만나도 건강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되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MZ세대 음. 그 20대들 만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영양제 얘기예요. 영양제. 맞아요. 음. 약 언제 먹어야 되고 그리고 운동. 맞아요. 맞아. 모두가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운동 뭐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질문이고 또 되게 종류도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운동에. 그리고 뭐 PT 이런 것도 되게 음. 활성화가 되고 있고 음. 그 숨고 이런 거 보면은 1대1 여러 하죠, 가지 수업은. 1대1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음. 수업이. 그리고 몇이냐고 막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헬스 아. 하면은 이 뭐 세 가지가 네. 몇 킬로 정도 이상이면은 뭐 어쩌고 이런 3대 게 있나 100 봐. 치세요? 뭐 이런 어. 거예요. 몇이냐고 이것도 물어보고. 전 그래서 책의 마지막에 언급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뭔가 병이라는 게 생기면은 치료의 시대였다면 이제는 천천히 예방의 시대로 가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람직한 지금. 키워드가 아닌가. 아, 네. 음. 기대하겠습니다. 내년에 음. 또 최고의 키워드로 선정되기를. 네. 아, 내년에 또 다음. 하나요? 다음 키워드는 다음 키워드는 제가 고른 바른 생활 루틴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공감해 갔던 건 나노사회였어요. 아. 근데 네, 제가- 프리님이 제가 먼저 했어요. 네, 먼저 찡콩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머니러 씨도 저는 되게 공감 많이 맞아요, 갔는데 저도. 근데 요즘 저는 좀 돈을 이야기하는 게 이젠 조금 지겹더라고요. 그리고 돈이 저도 너무 좋은데 약간 피로감이 있어가지고 피로감이 있어요. 네. 좀 뭔가 이번에 공감이 가는 키워드보다는 제가 뭔가 합류하고 싶고 되고 싶은 키워드를 골라보았습니다. 잘 어울려요. 다른 생활. 근데 제가 이런 생활을 못해서 고른 거거든요. 네가 뭘 알아 일단- 이거잖아. 프리님 뭘 하세요? 안 되네 오늘. 일단 바른 생활 루틴은 자진해서 목표를 만들고 이제 매일매일을 이제 되돌아보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작은 성취를 이루고 스스로 일상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일컫는 말이라고 해요. 네, 저 여기에서 좀 되게 좀 뭔가 마음이 찡했던 그 문구가 있었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인생이지만 그 인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기 다짐적 삶의 태도이다. 네, 이 키워드에 되게 뭔가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소개되는 루틴은 아닌데 예를 들어 여기 바른 생활 루틴의 예를 좀 들어본다면 먼저 운동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 이제 먼저 바디 프로필을 다 예약을 잡아놓는 거죠. 뭐 촬영이나 뭐 메이크업, 소품 이런 데에 이제 돈을 지불하면 이제 이미 돈을 냈으니까 그게 아까워서라도 운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저 이게 비슷한 어플들도 있는데 이 챌린저스라고 이제 돈을 걸고 이제 특정 챌린저 예를 들어서 뭐 운동하는 거나 일찍 일어나기 이런 것들 건 다음에 이제 사진으로 매일매일 인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의 이거를 달성하게 되면은 이제 돈을 환급받는 거죠. 이렇게 뭔가 단순히 뭔가 돈으로 나를 이렇게 셀프 바인딩 여기서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셀프 바인딩 하는 거 외에도
그냥 뭐 인력에 뭐 하루하루 미션들이 있는 인력 같은 것들을 해서 거기에 뭐 3분 양치하기 뭐 대단한 거 아니고 뭐 배달 음식 안 먹기 뭐 일기 한 줄 쓰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지어나가서 이제 작은 성취를 이루는 것들 뭔가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좀 일상에 집중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 같고 이게 올해가 아니죠. 이제 내년이죠. 내년에 저에게 가장 필요한 트렌드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이거 굉장히 공감했던 게 주변에서 보면은 이제 좀 동호회 같은 거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동호회가 우리처럼 사실 책 보고 영화 보는 동호회도 있지만 그러니까 인증 동호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공동의 목표를 설정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직장인인데 맨날 앉아서만 일하니까 하루에 5,000보 이상 걸고 그걸 찍어서 인증을 다 하자. 근데 그걸 이제 못 지킨 날은 뭐 벌금이 있다든지 해서 회식을 같이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 친구 보면은 인스타를 가입해서 그날 영어 공부한 거를 맨날 올리고 서로 네. 감시주 약간 그런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도 이걸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 키워드를 좀 난 짠하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 이게 맞아요. 바른 생활 루틴을 설정한다라는 거는 생존의 기제라고 생각해 사실은. 맞아요.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이거는 내가 지킨다라는 거기 때문에 되게 가슴 아픈 키워드긴 한데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한 키워드인 게 저 사실 좀 우울증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은 사실 내가 뭐라고 조언을 하겠어요. 겪어보지도 않은 이런 걸. 근데 이제 본인만 알잖아, 그 우울은. 근데 내가 항상 하는 말이 있거든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시간에 뭘 하고 좀 이렇게 규칙적으로 한번 생활을 해봐봐 라는 얘기를 그냥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신화의 김동완이 어떤 프로그램 나와서 했던 얘기가 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근데 가수 하니까 이제 항상 불규칙하고 근데 너 항상 우울증이 항상 시달렸었는데 군대 가서 일정한 패턴으로 살다 보니까 우울증이 없어지더라. 그게 나와서도 그걸 되게 유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데 제가 그때 엄청 공감이 된 거예요. 그 후로부터 좀 그런 우울하다 그러면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생각할 시간이 없어. 그치, 맞아.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이걸 꼭 해야 된다라는 나한테 책임을 쥐어주는 게 근데 이 바른생활 루틴이 2022의 트렌드가 된 거는 조금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게 여러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것 같아요. 온라인을 통해서 인증을 한다던가 누군가가 이제 댓글을 통해서 뭔가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같이 뭔가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조금은 더 재밌게 한다라는 의미가 조금 그러니까 더 가미된 조금 것 더 같거든요. 자발적인 예, 느낌이 있는 거죠. 여기서의 바른생활 루틴이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시대를 그쵸. 살고 있으니까 재택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 학교를 못 가고 비대면 수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당장 일자리 찾기가 힘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루틴을 설정하지 않으면 낙오하는 느낌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가만히 두면 자율적으로 두면 그냥 마음대로 오히려 좀 생활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타락적으로 뭔가 그냥 잠만 그냥 내가 뭐 자거나 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막 이런데 어. 스스로가 그런 고립의 위험성을 느끼니까 오히려 더 바르게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저는 타락하는 것도 뭔가 이렇게 자유롭게 막 아무거나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사람의 본능이지만은 뭔가 나를 다잡고 싶은 것도 하나의 사람의 본능인 것 같더라고요. 저도 뭔가 이게 어떤 거에 집중하지 못하고 되게 애매하게 놀고 애매하게 일했을 때 오히려 불안감이라기보다는 좀 외로움이 저는 많이 공허함 느껴지더라고요. 막 이런 거 네, 느낀 그런 적 있어요. 것들. 네, 그래서 뭔가 다들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다들 자신을 이렇게 다잡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나 느끼는 게 정말 가장 인간한테 필요하고 가장 무서운 게 자유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직원과 학생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큰 의문을 이 코로나 시기에 제기한 바가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방종한 삶을 살지 맞아, 않는다는 맞아. 거예요. 좀 반성하게 되네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바른 생활 루틴이가 네.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결국 상호 간의 신뢰의 문제다. 얼마나 서로를 믿느냐. 맞아.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면은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거 코로나 시기에 재택근무 못해요. 비대면 수업 못해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자발적으로 바른 생활 루틴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 그걸 좀 알아봐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윤미님이 선정한 바른 생활 루틴이 뭐 하실 거예요? 바른 생활 루틴이? 뭐 할 거예요? 아직 뭐 할 거예요? 저 일기 쓰는 거 하려고요. 아, 뭐 있으세요? 헬스. 요즘에 헬스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얼마 운동- 전까지는 스쿼시를 네, 스쿼시 하고 했다고 있고. 굉장히 끈기가 없네요. 돈이 없어요. 사실 돈이 많이 들어요. 굉장히 다양한 거 그리고 그 전에 수영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냥 코로나 때문에 핑계가 많네요. 하나를 진득하게 못하는 성향인 것 같아요. 정말. 정말 공감되네요. 저도 운동 정말 하지만 운동은 진득하게 계속 하고 못해서. 있다. 맞아. 재밌게 산다. 끈기하면 아니 근데 끈기하면 셜록님이죠. 아, 저는 좀 존버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러니까 제가 주식? 제가 사실 이제 뭐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너무 코로나 때문에 삶이 늘어지다 보니까 재밌는 걸 해야 돼. 새로운 걸 찾아야 돼. 약간 이런 걸 항상 강박관념처럼 뭔가 갖고 있었는데, 약간 올해에 좀 그걸 바꿨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재밌어서 하고 있는 거니까,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걸 더 열심히 많이 하자. 좀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뭐 하고 있으세요? 저는 사실 직업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저. 언어 같은 것도 있는데 사실 이제 언어를 해서 지금 써먹을 일도 많이 없고 왜 더 하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언어를 하나 더 배워볼까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 무슨 언어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사실 중국어 과외를 근데 해갖고 좀 더 중국어도 잘하던데.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고급으로 이따 할 수 있게. 중국어로 덕담. 그래서 니치 파나마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기분이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저도 여기는 선정을 일본어. 했기 때문에 우리 윤님은 일본어잖아. 그럼 서로 이따가 네, 한 분은 네. 일본어로 한 분은 중국어로 덕담 같이 주고 받읍시다. 네, 전 아, 한자로. 피디님 아니 사투리. 감독님의 키워드는 뭐죠? 저는 Xteen is back. 어우. 태지 오빠? 근데 이거 진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키워드. 이 키워드는 이 엑스틴이라는 신조어에 대한 설명부터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통 1965년에서 79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 그 세대를 X세대라고 불렀거든요. 맞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세대가 지금의 10대와 20대의 부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10대 자녀와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10대 같은 X세대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Xteen is back은 뭐냐? 우리가 계속 MZ세대 얘기하지만 사실 정말 소비의 중심에 있는 축은 X세대다. 그쵸. 라는 의미에서 X세대를 사로잡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선정한 키워드이고요. 저는 공감되는 포인트가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우리 다 공감하지 않았을까? 같은 세대니까. X세대 아니세요? 아니, 저 혼자 공감을 못한 거 아닐까요? 아니야 나도 못했어. 실제로 저희는 Y세대지만 두 분도 Y세대죠. 그렇죠. YTD. 아니요 저 MZ세대요. 저도 MZ세대예요. 진짜요? 그런가요? MZ세대가 범위가 은근 넓어요. 네. 그럼 나도 MZ세대. 아니야 거기는 X세대요. 난 가만히 있어야지. 그 X세대도 그 책에서 보면 올드 X세대 있고 맞아요. 영어 아, X세대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 것처럼 제가 올드 MZ세대요. 근데 저는 사실 끼어있는 X세대여가지고 저 혼자 끼어있거든요. 맞아요. 아슬아슬하게 잘렸어 우리가. 그러니까 경험을 같이는 하는데 해왔는데 약간 애매하게 뒤에서 약간 따라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X세대와 같이 나누는 그런 공유했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 X에 T인이 붙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들었는데 그 특징이 10대들과 공감을 되게 잘한대요. 10대들과의 공유를 엄청 잘해서 T인을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10대들 그 자녀와의 소통이 굉장히 잘 되고 취미도 되게 어떻게 보면 비슷하고. 맞아. 인싸력을 장착했다라고 책에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X세대가 태어나서 이제 10대가 되었을 당시가 어느 정도 경제도 성장을 했고 전에는 이제 계속 돈을 벌어야 되는 시기였다면 맞아. 그 시기부터는 돈을 써도 되는 기억나세요? 오렌지족.
맞아요. 그 야타. 여기서 아는 척하지 마. 저도 예전에 책에서 봤던 것 같아요. 예전에 나는 그 짤 뉴스. 오렌지족 하면은 대표적인 영화가 하나 있어요. 비 오는 날에 압구정동에 가야 된다는 영화를 혹시 아세요? 맞아요. 이거 뭐 비오는 엄정화 맞아요. 배우가 나왔었나요? 거기에? 맞아요. 그리고 노래도 진짜? 불렀었고. 나 몰라. 뭐 이거 모른 척하지? 진짜 몰라. 잠깐만 하이텐 알아요 몰라요? 천리안 알아요 몰라요? 그 세대는 아니에요. 그 뒤에 세대예요. 저는. 삐삐. 삐삐는 있지. 삐삐는 알아요. 또 애매하게 겹친다. 저 삐삐 초등학교 때. 예. 그러니까 나 이게 아니지. 내가 이 세대라고 느낀 중심 나이를 언제로 둘 것이냐에 따라 사실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X세대의 어떤 문화를 동경하긴 했거든요. 네. 서태지와 아이들. 그치 서태지와 아이들 듀스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했으니까. 근데 그들이 향유했던 문화들이 난 되게 멋있고 자유롭고 뭔가 거침없이 반항하고 네. 저 그거 너무 동경했던 그래서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연예인 좋아하면은 나 왜 이렇게 늦게 태어났을까? 저 세대에서 그치. 그래서 약간 항상 그 꿈꿨던 그게 있었는데 요새 애들이랑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도 지인들 보면은 그 나이에 자녀를 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느끼는 게 와 나도 언니 딸로 태어나고 싶다 나중에.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우리 세대 때는 우리 부모님들은 내 문화와 내 또래를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우리 세대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근데 지금 X세대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한테 배우기도 하고 맞아. 정보를 얻기도 하고 같이 즐기기도 하고 되게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많아. 그 틱톡을 보잖아요. 가족 맞아요. 틱톡이 되게 많아요. 음. 그 같이 춤추고. 그리고 뭐 아빠랑 딸, 엄마랑 딸. 맞아.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젊어. 젊어. 네. 젊어. 그리고 항상 거기서 어필해요. 누가 딸이고 누가 엄마고 이런 식으로. 난 바로 알겠는데. 맞아 이거. 그리고 검색창에 꼰대를 제일 많이 검색하는 세대가 X세대라는 맞아요. 거예요. 네. 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렇지. 네. 내가 그리고 꼰대인가 걱정도 되고. 진짜 꼰대는 그걸 검색하지 검색하지 않거든.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BTS 어마어마하잖아요 팬덤이. 근데 사실 X세대가 가장 첫 시작을 알렸다는 거죠. 덕질의 첫 시작. 누구를 했을까? 서태지. 서태지와 아이들. 아이들이 시초였어요. 그때 팬덤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난 알아요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미쳤어. 그쵸. 랩을 대중화 시켰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세대가 이제 유행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세대고 X라는 의미가 알 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미지수라는 뜻이에요. 쟤네도 도대체 뭐야? 근데 너무 슬프지 않아요? 우리가 Y세대의 이유는 X 다음이기 때문에 우리 특징 하나도 없어. Z세대도 뭐. 나 왜 Y? 너무 충격적인 게 그때 가수 김원준 씨가 쇼! 이거. 치마를 입고 맞아요. 방송에 나왔는데 맞아. 치마를 입고 방송에 나왔다고 출연 정지. 근데 더 그 앞으로 가면은 박진영의 그 비닐 바지가 더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그건 좀 심하지 않았어요? 저 되게 놀랐던 게 그때 박진영이 9시 뉴스에 나왔어요. 자기가 한 발언 때문에. 근데 그 발언이 뭐였냐면은 KBS 9시 뉴스에 박진영 섹스는 스포츠다. 맞아요. 예, 지금 그래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이제 MZ 세대에 포커스를 계속 맞추고 있지만 실제로 충성 고객들은 MZ 세대가 아니라 X틴 세대다. 왜냐하면 MZ 세대는 변화에 금방 적응을 해서 여기에 관심을 갖다가도 금방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근데 돈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쵸. 큰 돈을 쓸 수 없기도 하고. 근데 한 번 고객이 되면요 충성도가 어마어마해요. 왜냐면 귀찮거든. 맞아. 얘가 나를 만족시켜줬으면 굳이 다른 걸 찾지 않거든. 그래서 여기 마켓컬리 사례도 나오는데 마켓컬리가 사실은 젊은 층에게 호감을 얻어가지고 인지도를 쌓았지만 실제 주 소비 고객은 엑스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지그재그라는 쇼핑몰 아세요? 네. 이게 원래 처음에 MZ세대를 타깃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윤여정 배우가 네. 모델로 발탁이 맞아, 된 맞아. 거예요. 저는 그게 되게 의아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을 공략하는 본인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자기의 어떤 미래의 우상 같은 존재 그런 개념도 있지만 좀 더 연령대를 높여서 높인 거지. 타겟팅하는 느낌? 맞아요. 그리고 반란도 김혜수를 모델로 선택을 했잖아요. 저는 반란을 좀 몇 번 이용해 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그 직구하는 해외 명품 트렌비는 쇼핑몰. 김희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명품을 네. 사는 그 온라인 쇼핑몰을 그 약간 김혜수, 김희애 이런 이쪽 그쵸. 그 나이 때. 네, 그 나이 때. 엑스틴들이 좀 더 친근감을 하더라고요.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선정을 하기 시작한 어쨌든 거예요. 구매를 그쪽에서 많이 그치, 하니까. 네. 근데 저는 사실 이 챕터 읽으면서 기분이 사실 좀 좋았던 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뭔가 주류에서
멀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시대별로 중위 나이가 있는데 지금 딱 중위 나이가 40대 중반이 그래서 엑스틴 세대가 딱 중위 나이인 거예요. 네. 근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사회도 결국은 사실 우리의 나이층이 굉장히 확대가 될 건데 그럼 뭔가 문화적인 트렌드나 뭔가 타겟이 우리가 되는 거니까 뭔가 나 좀 더 오래 주축으로 살 수 있겠다. 나 되게 기분 되게 좋았어. 저는 엑스틴 이거 되게 멋지다고 생각하는 게 트렌드 코리아에서 MZ 세대를 굉장히 많이 되게 주축으로 세웠고 그리고 이전에는 실버 세대를 얘기하면서 사실 되게 멋지다의 그런 느낌보다는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어쨌든. 근데 이 엑스틴 세대가 MZ 세대가 아닌 세대를 되게 멋지게 나온 게 처음이었던 것 같이 느껴져서 저는 되게 멋지다고 느꼈었어요. 생각해보면 지금 되게 40대 배우들도 여전히 주연급으로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한 몇 년 전이라기보다도 한 10년 전에서 봤을 때 40대 배우들을 저는 많이 못 봤던 것 같거든요. 그때 뭐 20대, 30대였던 배우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여전히 주연 자리를 꿰차고 있고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그 연령의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활동 그 맞아요.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엑스틴들이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5, 60대 이상이 하지 못하는 거는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이는 거. 그거를 되게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의 40대가 50대, 60대가 됐을 때 나는 20, 30대들이 살기 좋은 나라,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 거는 포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저 허경 형님한테 전화 왔어요. 허경 형. 뽑으면 안 돼요. 허경 씨. 한번 통화 한번 시켜볼까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로 나이를 먹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맞아요. 해요. 네, 저는 예전에 제 지인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투표하는 기간이었는데 아버지가 물어보더래요. 너는 누구를 뽑고 싶니? 그랬더니 저요? 저는 누구누구를 뽑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나도 그 사람 뽑을게. 멋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이미 다 살았고 너가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는 너가 투표하고 싶은 사람을 만들어주겠지.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 뽑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네가 맞아. 어른들이 시키는데 뭘 한다고 막 이러는데. 근데 40대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챕터였습니다. 네, 이제 4개의 키워드 다 우리 투표하나요? 이야기 나눴고 내년에 이 4개 키워드로 과연 이제 2022년은 어떤 키워드가 관통을 했을까 또 한 번 더 투표를 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시간 금방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시간 너무 빨리 맞아. 가요. 1년이 금방이에요. 2021년이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잖아요. 카운트다운. 그러니까 이제 서로 우리 뭐 한 해 마무리하는 인사 나누고 덕담을 한마디 시작할까요? 네. 진짜 계속 말씀드리지만 1년이 너무 금방 갔어요. 또 다음 1년도 금방 지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뭐 많은 계획을 신년 계획이라고 세우시겠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입니다. 그리고 정말요. 안전이고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올해 끝나겠지 사실 우리 다 예측했지만 이것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는 뭐 거리두기가 가야 되긴 했지만 함께 산다는 생각으로 모두 안전에 유의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는 뭐 또 볼 날이 오겠죠. 우리 다음 특집 때 또 언제 있나요? 내년에 내년 봄에 그렇죠. 내년 5주째 때 또 네, 그렇죠. 네.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코로나가 진짜 안 끝나네요. 그러게요. 네. 저는 마스크 벗은 얼굴 꼭 다시 그쵸. 빨리빨리 보고 싶은데 네. 참 그게 그렇고 이렇게 길게 갈수록 다시 그러니까. 침 뱉고 싶다. 퇴. 그리고 저는 그 외국 해외여행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 못 가서 진짜 아쉬워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2022년에는 좀 소소하게라도 주변에서 일상에서 즐거움을 찾는 그런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이라니 좀 뭔가 저는 2021년 이제 날짜를 매번 적잖아요. 2021년을 적을 때에도 그 어색함이 사라지지 않은 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틀리잖아요. 한번 네, 그러니까요. 맞아, 근데 맞아. 거기 위에 진짜. 덧칠하잖아. 네. 이게 한 4월쯤 가면은 익숙해질까요? 2022년이. 2022년에도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겠지만 뭐 좌절이나 절망하지 말고 모두가 자신만의 루틴을 잘 맞아요. 지키면서 바로 생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아 그리고요. 네. 네. 즐거운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2021년에 공휴일이 엄청 토요일 요일이 끼는 날이 많았거든요. 2022년에. 1년에. 아, 올해. 근데 2022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던데? 저 이미 봤어요. 아니요, 나 봤는데 꽤 많아요. 그래도 올해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뭐야. 누구 말이 맞는 거지? 내후년은 진짜 많고 내년 그래도 그래요? 예 내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열나면 바로 쉬어야 돼요. 아, 맞아요. 맞아. 저는 내년에 목표가 있는데요. 올해보다 더 고맙다, 사랑한다, 보고 싶다라는 말을 많은 언니들에게 그리고 제 주변의 가족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을 좀 더 자주 표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분에게도 올 한 해 너무 고마웠고요. 와. 너무 사랑하고요. 말로만?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저희 그러면 마지막 인사 그걸로 딱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떡해요? 우리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사랑합니다는 조금 느끼하죠. 듣기가 싫어할 것 같아요. 아직 낯가려서. 그러면 오늘은 안녕으로 끝내지 않고 네. 언니들에게 고맙습니다로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한 살 더 먹고 어우, 랑님, 아. 셜록님과는 내년에 한 살 더 먹고 인사를 드리고 지우님, 윤미님과는 내년 봄에 또 자리를 만들어서 인사드리러 올게요. 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네, 행복한 새해 맞이하시고 언니들 고맙습니다.